어머님은 뭐에 쓰시려고요? 집에만 계시는데 돈 쓸 일이 있나요? 며느리 김미영은 시골에서 온 시어머니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창고방에 처박아 두고 친구들 앞에서는 숨기고 매일 집안일만 시켰죠. 하지만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까지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거야. 너희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거든. 할머니는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80살의 박순덕 할머니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울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을 살던 할머니에게 서울의 모든 것은 낯설기만 했죠.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부터 아들 박철수의 집에서 살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던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어머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할머니는 정말 반가웠죠. 하지만 며느리 김미영의 목소리에서는 그다지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택시를 타고 아들이 사는 고층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두드리자 며느리 김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늦으셨네요. 벌써 저녁 시간이에요. 김미영의 첫 마디는 인사가 아니라 핀잔이었죠.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차가 막혀서 늦었네. 김미영은 어머니의 낡은 한복과 보따리를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짐이 이게 다예요? 참 간소하시네요. 그 말에는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에서 살 때는 이것만 있어도 충분했거든. 아, 그러시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김미영은 대충 인사를 마쳤죠. 거실로 들어서자 손자 박지훈이 소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왔다. 지훈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말도 게임 화면을 보면서 했죠. 할머니는 마음이 서먹했지만 아이가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손녀 박소영은 방에서 나와 할머니를 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와, 진짜 완전 시골 할머니네. 김미영이 혼냈습니다. 소영아, 인사 안 할 거야? 소영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런데 그 표정은 영 탐탁지 않다는 게 역력했죠. 할머니는 애들이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김미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방은 창고로 쓰던 작은 방으로 준비했어요. 좀 좁지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는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다. 좁아도 고맙지. 복도 끝 창고방을 보며 할머니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작고 답답한 방이었거든요. 창고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이 전부였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죠. 할머니는 보따리를 풀며 남편 사진을 꺼내 창가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살게 됐어. 좁지만 참고 살아야지. 할머니는 남편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김미영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밥 드세요. 어머니가 거실로 나가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데 어머니 자리만 없었거든요. 김미영은 거실 구석에 놓인 작은 상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은 여기서 드세요. 어머니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따로 앉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김미영이 변명했죠. 어머님이 불편하실까봐 따로 준비했어요. 식탁이 좀 좁아서요. 하지만 식탁은 6명이 앉아도 충분히 넓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상했지만
내가 불편을 끼치나 보다 생각하며 작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밥도 따로 지어준 게 아니라 식탁에서 떠온 것이었어요. 반찬도 몇 가지 없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미영이 자랑했어요. 지훈이가 요즘 학원에서 1등 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철수가 맞장구 쳤죠. 그래, 우리 지훈이 정말 똑똑해. 소영이는 졸랐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예쁜 옷 사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강남에 쇼핑 가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 대화에 끼지 못하고 혼자서 밥만 먹었어요. 가끔 할머니가 젓가락질 소리를 내면 김미영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나니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바빠서요. 어머니는 일어났어요. 당연히 도와야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죠. 첫날인데 좀 쉬라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싶었거든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외로움을 느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니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쉬셔도 되겠어요. 할머니는 아직 저녁 시간인데 벌써 들어가라는 건가 싶어 어색했어요. 텔레비전이라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미영의 표정을 보니 더 이상 거실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쉬겠다. 창고방으로 들어가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창고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외로웠어요.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는데 할머니만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좀 차가운 것 같아. 하지만 적응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도 갑자기 시어머니가 와서 당황했을 거라고 이해하려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다른 집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집들도 저희 집처럼 따뜻할까 궁금했어요. 할머니는 작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과 가족들의 차가운 반응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첫날이니까 곧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서울 생활 첫날이 쓸쓸하게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서울 생활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던 할머니였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 김미영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죠. 매일 아침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하지만 김미영은 불평을 했어요. 어머님, 너무 일찍 일어나시면 저희가 잠을 못 자요. 어머니는 약속했지만 김미영의 표정은 여전히 못마땅했습니다. 조용히 하겠다. 할머니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김미영이 나타났어요. 어머님, 그건 나중에 할게요. 어차피 저녁에 또 더러워질 텐데요. 김미영의 말에는 어머니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지만 김미영은 흥미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박철수는 아침마다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철수야, 아침 뭐 해줄까? 괜찮아요. 미영이가 다 해줘요. 박철수는 대충 넘어갔어요. 할머니는 아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이제는 존재감조차 없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김미영의 친정어머니가 집에 놀러 왔어요. 김미영은 극진히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친정어머니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었거든요. 머리도 곱게 파마를 하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김미영은 최고급 차를 우려냈습니다. 반면 어머니에게는 물 한 잔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친정어머니는 동정했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고생 많다. 시어머니 모시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김미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게요. 정말 힘들어요. 할머니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창고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할머니에게는 다 들렸어요.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 세상 물정도 모르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김미영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고.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고 견뎠어요. 친정어머니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나중에 좋은 일 있을 거야. 할머니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미영은 친정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에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렸죠. 상에는 온갖 좋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간단한 국과 밥, 김치 몇 조각만 내어주었어요. 어머니가 거실로 나가려 하자 김미영이 막았어요. 어머님은 방에서 드세요. 저희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창고방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거실에서는 김미영과 친정어머니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똑같은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에는 손자 지훈의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가 인사를 하려고 나가자 지훈이 당황했어요. 야, 얘들아, 우리 집 할머니 좀 이상해. 시골에서 와서 말도 이상하게 해. 진짜 창피하다니까. 친구들은 키득거리며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져서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우는 친구들에게 변명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촌스러워서. 할머니는 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손자에게 창피한 할머니가 되어버린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할머니는 여전히 따로 앉아야 했습니다. 김미영은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죠. 박철수는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왔어. 김미영은 기뻐했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우리 남편 최고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안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몸은 괜찮은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손녀 소영은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엄마 친구들과 카페에 가고 싶어요. 용돈 주세요. 김미영은 지갑을 열어 10,000원짜리 몇 장을 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예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용돈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가끔 성당에도 가고 싶고. 김미영은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어머님은 뭐에 쓰시려고요? 집에만 계시는데 돈 쓸 일이 있나요? 어머니는 물러섰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그런 거야. 할머니도 사람인데 가끔은 밖에 나가서 차라도 마시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김미영의 친구들이 집들이에 왔어요. 김미영은 친구들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면서 자랑했습니다. 거실도 넓고 방도 많고 정말 좋은 집이죠.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집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창고방은 구경시켜주지 않았어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시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김미영은 얼버무렸습니다. 방에서 쉬고 계세요. 좀 피곤하셔서요. 사실 할머니는 친구들이 오기 전에 창고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김미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친구들이 올 때는 방에서 계세요. 시끄러우니까요. 할머니는 창피해서 숨어 있어야 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친구들이 간 후 김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정말 피곤해.
어머니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김미영은 거절했어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고마움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미영이 말했어요. 어머님이 설거지를 하시면 그릇이 깨질까봐 걱정돼요. 할머니는 평생 설거지를 해왔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이 집에서 자신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밤에 할머니는 혼자 창고방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애들한테는 부담만 되는 것 같아. 내가 살아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할머니는 차라리 시골집에서 혼자 사는 게 나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거기서는 이웃들이 안부라도 물어봤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참고 견뎌보자고 다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마음이 아파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웃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할머니만 혼자 외롭게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 반복되면서 할머니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오늘도 견뎌냈어요. 할머니가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자 김미영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를 아예 집안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할머니가 일어나자마자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빨래 좀 해주세요. 저는 바빠서 못하겠어요. 어머니는 일어났어요. 당연히 도와야지. 하지만 빨래통에는 온 가족의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80살 할머니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어요. 하루에 3번씩 세탁기를 돌려야 할 정도였거든요. 할머니가 손빨래를 하려고 하자 김미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세탁기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설명은 대충 해주고는 알아서 하시라며 가버렸어요. 할머니는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서 헤맸습니다. 버튼을 잘못 눌러서 물이 넘치기도 하고 세제를 너무 많이 넣어서 거품이 가득 차기도 했어요. 김미영은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답답하다. 이것도 모르다니. 어머니는 계속 사과했지만 김미영은 짜증스럽다는 표정만 지었어요. 죄송해. 점심시간이 되자 김미영이 부탁했어요. 어머님, 점심 준비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미용실 가야 해서요. 어머니가 물었지만 김미영은 나가버렸습니다. 뭘 해드릴까? 알아서 하세요. 냉장고에 재료 있어요. 할머니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골에서는 직접 기른 채소로 간단한 음식을 해 먹었는데 도시의 냉장고는 온갖 가공식품들로 가득했거든요. 할머니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재료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도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최선을 다해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하지만 간이 맞지 않았어요. 김미영이 돌아와서 맛을 보더니 핀잔을 줬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짜네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하세요. 저희가 먹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가족들은 짠 음식을 먹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우는 불평했어요. 할머니 요리 너무 맛없어요. 차라리 배달시키죠. 할머니는 자신이 폐만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왔는데 가족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다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오후에는 김미영의 동생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김미영 동생 김민수는 회사를 그만둔 지 몇 달 된 무직 상태였어요.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김민수가 부러워했습니다. 형님, 집이 넓어서 좋겠어요.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요. 김미영은 자랑했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운이 좋죠. 남편이 능력이 있어서요. 김민수 아내는 할머니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는군요. 좋으시겠어요. 집안일 도움 받으시고.
김미영은 웃었어요. 그러게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계세요.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을 거예요. 저녁 준비 시간이 되자 김미영이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손님 오셔서 음식 좀 많이 해주세요. 제가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할머니는 물었지만 김미영은 답을 주지 않았어요. 몇 명분이나 해야 하나? 알아서 넉넉히 해주세요. 부족하면 곤란하니까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8명분의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는 너무 버거웠어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부어올랐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김민수 가족이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가 만든 음식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형수님, 시어머님이 요리를 잘하시네요. 이 나물은 정말 맛있어요. 우리도 이런 분이 계시면 좋겠어요. 김미영은 대답했지만 어머니에게는 고마운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정말 든든해요. 혼자서는 이렇게 많은 요리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설거지를 하면서 이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김민수가 물어봤어요. 형님, 회사 건물이 정말 좋던데 임대료가 얼마나 나와요? 박철수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나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며칠 후 김민수 가족이 아예 이사를 와버렸어요. 김미영은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좀 불편하시겠지만 가족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어차피 방도 많고 넓잖아요. 어머니는 당연히 괜찮다고 했지만 이제 창고방마저 비좁아졌어요. 김민수 아들이 공부할 공간이 필요하다며 할머니 방에 작은 책상을 가져갔거든요. 할머니는 앉을 곳도 없어져서 침대에만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김민수 가족이 들어오면서 할머니의 일이 배로 늘었습니다. 이제는 8명분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빨래도 산더미처럼 쌓였고 청소할 곳도 많아졌습니다. 김민수 아내는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우리의 간식 좀 준비해 주세요. 아이가 배고파해요. 공부하는데 간식이 필요하거든요. 할머니는 거절할 수 없어서 순순히 따랐습니다. 김민수는 할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님, 제 양복 좀 다려주세요. 내일 면접이 있어서요. 어느 날 할머니가 무거운 빨래를 들고 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이 아팠습니다. 김미영은 그 모습을 보고도 말만 했어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할머니는 혼자서 일어나 다시 빨래를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김민수 아내는 말했지만 도우려 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조심히 하세요. 다치시면 안 되는데.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가족들에게 폐만 끼치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민수는 할머니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어머님, 제 셔츠들도 좀 빨아주세요. 면접 볼 때 입어야 해서요. 김민수 아내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머님, 우리의 도시락도 좀 싸주세요. 학교에서 급식이 맛없다고 하네요.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누구 하나 할머니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김미영은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정말 좋아요. 저 혼자 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에는 감사함보다는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박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해주시니까 정말 편해졌어. 미영이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대. 할머니는 자신이 가정부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견뎠습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려 했거든요. 밤에 할머니는 온몸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허리와 무릎이 아팠어요.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인처럼 부려먹히고 있는 것 같아. 이게 가족인가?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참고 견뎠습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마음이 복잡해서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할머니가 서울에 온 지 2달이 지났을 때 운명을 바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미영은 평소처럼 할머니에게 집안 정리를 부탁했어요. 어머님, 창고방 좀 정리해 주세요. 너무 어수선해서 보기 싫어요. 친구들 올 때마다 창피해요. 어머니는 알겠다며 창고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김미영은 특히 할머니의 낡은 보따리가 신경 쓰인다며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 보따리는 할머니가 시골에서 가져온 유일한 짐이었는데 김미영 눈에는 흉하게 보였나 봐요. 어머님, 그 보따리 정말 낡았어요. 새로 사드릴까요? 김미영은 핀잔을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보따리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김미영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버릴 것도 있을 거예요. 김미영은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 남의 물건도 자세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말했지만 김미영은 이미 보따리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혼자 할 수 있어. 처음에는 낡은 옷가지들과 오래된 사진들만 나왔어요. 김미영은 동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옷이 정말 오래됐네요. 이런 건 다 버리시죠. 새로 사드릴게요. 김미영은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들을 보며 킥킥거렸어요. 어머님, 젊으셨을 때는 이쁘셨네요. 지금은 많이 늙으셨지만요. 할머니는 그 사진들이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것들이라 소중히 여겼는데 김미영은 그냥 낡은 사진으로만 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상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김미영은 계속해서 보따리 안을 뒤지며 함부로 다뤘어요. 이건 뭐예요? 이것도 버리시죠. 그런데 보따리 맨 아래쪽에서 두꺼운 봉투가 나왔어요. 김미영이 말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무겁네요. 어머니가 대답했지만 김미영은 이미 봉투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그냥 서류들이야.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토지 등기부등본들이었습니다. 김미영은 처음에는 시골 농지 서류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김미영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청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 그냥 옛날에 산 땅이야. 별거 아니야. 김미영은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청담동 토지 면적을 보니 상당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서류에는 제주도 토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미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김미영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머님, 이 땅들이 지금도 어머님 명의예요?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땅이니까. 김미영이 계속 봉투를 뒤지자 더 놀라운 것들이 나왔어요. 은행 통장 여러 개가 나왔는데 잔고를 보고 김미영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첫 번째 통장에는 8억 원, 두 번째 통장에는 5억 원이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 통장에는 2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몇 번이고 숫자를 다시 세어봤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김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머님, 이 통장들도 어머님 거예요?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김미영은 서류를 더 찾아봤습니다. 강남 역삼동 빌딩 등기부등본도 나왔어요.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 농지 서류들도 있었는데 면적이 상당했어요. 김미영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대체 어머님이 얼마나 큰 부자인 거지? 이게 정말 진짜인가요? 어머님이 이런 부자셨다고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남편이 젊을 때부터 부지런히 모은 거야. 농사도 잘 지었고 땅도 좀 샀어. 김미영은 급히 계산기를 꺼내 대략적인 자산 규모를 계산해 봤습니다. 청담동 토지만 해도 수십억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어요. 제주도 토지와 강남 빌딩, 시골 농지까지 합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현금도 15억 원이 넘었어요. 김미영은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서 잠시 앉아야 할 정도였어요. 어머님,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다.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김미영은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당신 지금 당장 집에 와. 대박 터졌어. 박철수는 물었지만 김미영은 전화를 끊었어요. 뭔 일이야? 와서 직접 봐야 알아. 할머니는 김미영이 왜 이렇게 놀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평생 모은 재산일 뿐인데 뭐가 그리 신기한가? 김미영이 물었어요. 어머님, 이걸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굳이 말할 일이 없었어.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 박철수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김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이것 좀 봐. 당신 어머니가 엄청난 부자야. 박철수는 서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야?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님 거예요? 어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박철수와 김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미영은 급히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지금 기절할 것 같아요. 시어머님이 엄청난 부자셨어요. 친정어머니는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되는데? 김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백억 원은 좋게 될 것 같아요. 서류만 봐도 엄청나요. 친정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정말 잘해드려야겠구나. 손자 지훈과 손녀 소영도 부모들의 흥분한 모습을 보고 궁금해했어요.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김미영이 설명했어요. 할머니가 엄청난 부자셨어. 우리가 몰랐던 거야. 지훈과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할머니가요?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창고방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시작인 것 같아. 과연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나를 대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는 건지 알아볼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눈에는 묘한 빛이 돌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진심을 시험해 볼 기회를 말이죠. 이제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야.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변할까? 다음 날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미영은 할머니가 일어나기도 전에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창고방에서 나오자 김미영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김미영은 어머니를 식탁 한가운데 자리로 안내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실 구석 작은 상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는데 말이죠. 박철수도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할머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 걸까? 김미영은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음식을 권했어요. 어머님, 이것도 드세요. 저희가 어머님 좋아하실 만한 반찬으로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고맙긴 하지만 어색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자 지훈도 갑자기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어제 잠 잘 주무셨어요? 창고방이 좁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지훈이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의아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도 제대로 안 했는데 말이죠.
손녀 소영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이 산책하실래요?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가 어젯밤 서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어요. 김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안방으로 이사하세요. 창고방은 너무 좁아요. 어머니가 말했지만 김미영은 고집했어요. 괜찮다. 안 돼요. 어머님이 그런 좁은 데서 주무시면 안 되죠. 저희가 창고방 쓸게요. 박철수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안방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이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김미영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고급 침구를 새로 사왔어요. 어머님, 이 침구 어떠세요? 최고급 실크로 만든 거예요.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꽃까지 방에 장식해 놓았어요. 박철수는 어머니를 위해 안마의자까지 주문했어요. 어머님, 이거 드시고 편히 쉬세요.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도 준비했어요. 오후에는 김미영의 친정 어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어머님 얼굴도 정말 좋아 보이세요. 김미영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극진히 인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골 할머니라며 무시했던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혼자서 이런 큰 재산을 다 관리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김미영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좋은 차 우려올게요. 김민수 가족도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저희 가족에 계시다니 영광입니다. 김민수 아내도 아부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피부도 좋으시고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김민수는 어머니에게 최고급 건강식품을 선물했어요. 어머님 이거 몸에 정말 좋다고 해요. 매일 드세요.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나 그렇구나. 김미영은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어요. 어머님 병원 검진도 받으셔야겠어요. 제가 좋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VIP로 모시겠어요. 박철수도 갑자기 효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부터 매일 안부 여쭐게요. 몸에 불편한 곳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손자 지우는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가 정말 좋아요. 앞으로 더 자주 이야기해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손녀 소영도 갑자기 할머니에게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랑 시간 많이 보내고 싶어요. 같이 쇼핑도 가요. 예쁜 옷도 같이 골라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하인처럼 부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 리 없거든요. 김미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집안일은 저희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히 쉬세요. 어머님 같은 분이 그런 일 하시면 안 되죠. 김민수 아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같은 분이 집안일을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정성껏 모시겠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어머니를 위한 특별한 상차림이 준비되었어요. 김미영은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이 음식들 어떠세요? 입맛에 맞으시나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박철수는 어머니에게 술까지 권했어요. 어머님, 건강에 좋다는 홍삼주 준비했어요. 한잔 하시겠어요? 가족들은 모두 어머니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기분을 맞춰주기 바빴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로 앉아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는데 말이죠. 김미영이 친정 어머니에게 귓속말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정말 잘해드려야 해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친정 어머니도 끄덕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이런 분을 모시는 건 복이야.
우리 미영이가 정말 운이 좋아. 하지만 할머니는 이들의 속셈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밤에 혼자 방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봤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나를 귀한 분 대접해. 어제까지만 해도 하인 취급했으면서. 정말 가관이야.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의 진심을 제대로 시험해 볼 때가 왔구나.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할머니의 눈에는 예전과는 다른 날카로운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하고만 살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복수할 준비가 된 할머니였습니다. 며칠간 가족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할머니는 드디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할머니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어요. 모두 거실로 나와보렴. 할 이야기가 있어. 가족들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모였습니다. 김미영이 다정하게 물어봤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할머니는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에게 고백할 게 있다. 사실 내가 지금까지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거야. 가족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박철수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서울에 올 때부터 일부러 촌스럽게 행동했어. 너희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거든. 김미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할머니가 김미영의 말을 끊었어요. 들어봐. 내가 정말로 무식한 시골 할머니라고 생각했지?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라고 여겼을 거야.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난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진짜 가족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부담스러운 늙은이로 보는지 말이야. 할머니는 잠시 멈추고 가족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식한 척도 했고 세탁기 사용법도 모르는 척했어. 요리도 일부러 못하는 척했고 말이야. 사실 나는 젊을 때부터 똑똑했어. 남편과 함께 사업도 했고 부동산 투자도 했거든. 김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어머님이 일부러? 그렇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그리고 내 재산을 알고 난 후 너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지켜봤어. 정말 실망스럽더라. 할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희들은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그전까지는 나를 짐짝 취급했으면서.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했다.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가족들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어머님, 그럴 수는 없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 없어?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 아니야? 김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잘해드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잘해드린다고? 지금까지는 못해드렸다는 소리네. 박철수가 나섰어요. 어머님,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가족? 가족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를 창고방에 처박아 두고 하인처럼 부리고 친구들 앞에서 숨기고 그게 가족이 할 일이야?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할머니가 계속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그전까지는 나를 짐짝 취급했으면서. 할머니는 일어서서 가족들 앞을 천천히 걸었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기억해봐. 설거지 시키고 빨래 시키고 청소시키고 나를 가정부 취급했잖아. 김민수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 손자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할머니가 지훈을 보며 말했어요. 지훈아, 너는 할머니가 창피하다고 했지? 친구들한테 시골에서 온 이상한 할머니라고 했고.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손녀 소영도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나서 기부 절차를 시작할 거야. 김미영이 절박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바뀔게요. 기회? 벌써 2달 동안 기회를 줬어. 그런데 너희들이 뭘 했지? 할머니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돈이 있어야 나를 사람 취급하는 가족과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내일부터 내 방은 안방으로 옮길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 결정을 지켜봐.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자 가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김미영이 울면서 말했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박철수도 망연자실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잘했을걸. 김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나? 그날 밤 가족들은 밤새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야.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변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볼 거야.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하지만 정말로 진심이 아니라면 가차없이 복수할 거야. 할머니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복수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순덕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할머니와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할머니의 재산 관리를 도와주던 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이 변호사가 집에 찾아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온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긴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변호사입니다. 박순덕 어머님의 법률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김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박철수님이 다니시는 회사 건물이 어머님 소유라는 것입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건물 소유주가 박순덕 어머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월 내는 임대료가 어머님께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김미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당황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충격적인 사실이 더 있었어요. 이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리고 김민수님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도 어머님 소유입니다. 김민수 부부가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가 직접 계약했는데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실제 건물주는 어머님이시고 부동산 회사는 대행업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신 거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할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이 변호사가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머님께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먼저 회사 건물 임대료를 현재의 3배로 인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박철수가 절망하며 말했어요. 그럼 회사가 망해요. 그런 돈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리고 김민수님 가족이 거주하는 집은 다음 달까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아내가 울부짖었어요. 어떡해요? 갈 곳이 없는데요. 아이 학교는 어떡하고요? 이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는 어머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또한 어머님께서는 다른 모든 부동산 임대 계약도 재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김미영이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이 아파트도 어머님 소유입니다. 아직 어떻게 하실지는 결정하지 않으셨지만요. 가족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할머니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변호사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모든 금융계좌의 접근 권한도 변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철수님 명의로 되어 있던 일부 계좌들이 사실은 어머님 자금이었거든요. 박철수가 경악했어요. 그럼 제가 쓰던 법인카드도? 맞습니다. 그것도 어머님 계좌에서 나가던 돈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김민수가 떨리며 물어봤어요. 그럼 저희 생활비는 어떡하죠? 이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건 어머님과 상의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박철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너희들이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김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용서? 너희들이 나를 하인처럼 부릴 때는 생각 안 했지? 김미영의 친정 어머니도 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딸이 너무 못났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늦었어. 이미 모든 절차가 시작됐어. 이 변호사가 최종 통보를 했어요. 회사 건물 임대료 인상은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김민수님 가족은 이번 달 말까지 이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모든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직접 행사하실 예정입니다. 가족들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동안 할머니 덕분에 편안하게 살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바뀔게요. 회사도 망하고 집도 잃으면 정말 어떡해요?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바뀐다고? 돈이 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나를 짐짝 취급했으면서 이제 와서 바뀐다고 하면 믿을 것 같아? 김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들이 스스로 걷어찬 거야.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박철수의 회사는 갑작스런 임대료 인상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산 위기에 몰렸고 김민수 가족은 정말로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할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했어요. 그동안 할머니를 무시했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자신의 방에서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변할 수 있는지 지켜볼 거야.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마지막 기회를 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갈 거야. 할머니의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몰락 위기에 처한 가족들은 이제야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며칠간 고민 끝에 김미영이 가장 먼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났어요. 김미영의 눈에는 진짜 후회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의 오만함과 무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돈 때문에 잘해드린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모시고 싶어요. 김미영은 목소리가 떨리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몰랐어요. 박철수도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박철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효자가 되겠어요.
어머니를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겠어요.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손자 지훈과 손녀 소영도 할머니 앞에 와서 사과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창피하다고 한 제가 오히려 창피해요. 지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할머니를 자랑스러워 할게요. 할머니가 계셔서 저희 가족이 정말 행복해요. 학교에서도 할머니 자랑 많이 할게요. 소영도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할머니랑 정말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요. 진짜 할머니를 사랑해요. 할머니 없으면 저희 가족은 완전하지 않아요. 김민수 가족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살고 있었으면서 감사할 줄 몰랐어요. 김민수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어요. 어머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어요. 할머니는 가족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지켜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상처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진심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요. 너희들 정말 진심이야? 돈 때문에 하는 말 아니지? 김미영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 가족이 완성되는 거라는 걸요. 돈보다 훨씬 소중한 분이세요. 박철수도 말했어요. 어머니,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는 저희 가족의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제가 그동안 정말 바보였어요. 김미영이 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어머님, 사실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해서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이 계셔야 저희 집이 진짜 가정이 되는 거라는 걸요. 할머니는 마침내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가족처럼 지내야 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족 말이야. 가족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할머니가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변호사님, 모든 조치를 원상복구해 주세요. 가족들이 진심으로 뉘우쳤어요. 이 변호사가 전화 너머로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다행이네요. 가족의 화해보다 소중한 건 없지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미영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정성껏 해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요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요리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맛있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박철수는 매일 어머니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불편한 곳 없으시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산책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어머니 젊으셨을 때 이야기도 더 들려주세요. 정말 흥미로워요. 손자 지우는 할머니와 함께 시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정말 재미있어요. 할머니의 인생 경험담을 들으며 많은 걸 배웠어요. 할머니 덕분에 역사 공부도 더 재미있어졌어요. 손녀 소영도 할머니와 쇼핑도 가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친밀한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같이 나가요. 할머니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김민수 가족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어요. 몇 달 후 할머니는 가족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애로 자신을 대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변한 것 같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김미영이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평생 어머님께 효도하겠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 가족이 행복해요. 박철수도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정말 자랑스러운 어머니예요. 어머니 같은 분을 모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행복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됐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족 말이야. 당신도 기뻐할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 진짜 행복해. 마지막 장면에서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따뜻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김미영은 어머니께 직접 음식을 떠드리고 박철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께 재미있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이제 이 가족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렇게 박순덕 할머니의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